안녕하세요. 박혜선입니다. 오늘은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 위드 파이썬의 2장 1절 API 사용하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데이터 분석을 할 때 필요한 일단 데이터가 필요하겠죠.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 수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데이터의 저장 공간에 저장소에서 가져오는 방법, 그 다음에 지금 2장 1절에서 배울 API를 사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2장 2절에서 사용하는 웹 스크래핑을 사용하는 방법이 크게 있고요. 뭐 이외에도 떤 회사의 애플리케이션이나 어떤 서버나 이런 데서부터 직접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주제는 좀 더 고급 주제이기 때문에 이 책에서 다루진 않고요. API 사용하기랑 웹 스크래핑은 2장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음,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내용은 조금 더 전문적이고 조금 어려울 수 있어서 2장에 담지 않고 부록으로 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으신 다음에 부록을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데이터베이스나 SQL 문에 관련돼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다면 혼자 공부하는 시리즈 중에 하나인 혼자 공부하는 SQL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장 1절은 홍콩 분석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려고 하는데요.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운영자죠.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어떤 책임과 권한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사용자가 혹은 개발자가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는 어떤 데이터, 데이터베이스 안에 민감한 정보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사 정책상 데이터베이스에 어떤 결함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무결성을 위해서 다른 사용자의 접근을 막을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홍콩무석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할 수가 없어서 대신 개발팀에서 API를 만들어서 전달해 드릴 테니까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를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네요. 그럼 이제 API가 무엇인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API는 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라는 영어 단어의 약자죠. 그래서 저희가 프로그래밍이나 컴퓨터 과학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API는 두 프로그램 사이에 대화하는 어떤 규칙, 방법을 정의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위에 그림에 보면 프로그램 A와 프로그램 B가 있는데요. 이 두 프로그램은 같은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혹은 다른 사람이 만들 수도 있고, 다른 팀에서 서로 만들었을 수도 있고, 심지어 다른 회사에서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두 프로그램이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으려면 서로 약속된 어떤 신호 체계가 있어야 되겠죠. 마치 우리가 무전기로 송수신을 하듯이 어떤 시작하는 부분과 끝나는 부분, 내가 어떤 식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고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규칙을 미리 두 프로그램이 정의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저희가 API라고 하고요. 그래서 보통 API는 문서로 많이 정의되고 또 그 문서에 따라서 두 프로그램을 서로 구현해야 되겠죠. 대표적인 API 중에 하나가 이제 웹 기반 API인데요. 이 웹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뭐 검색 엔진이나 뉴스 사이트 같은 걸 많이 보죠. 이 브라우저가 사용하고 있는 통신 규약이 있습니다. 이 통신 규약을 저희가 HTTP라고 하는데요. 어, 기본적으로 HTTP는 텍스트 기반의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텍스트로 서로 주고받는 거죠. 여기 아래 그림을 보면 웹서버랑 웹브라우저가 있는데요. 이 웹브라우저는 뭐 저희 집에 있는 컴퓨터나 회사에 있는 뭐 노트북이나 이런 데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웹서버는 네이버나 뭐 다음이나 이런 혹은 구글이나 이런 큰 회사에 있는 어떤 소프트웨어입니다. 물론 이 웹서버 소프트웨어도 어떤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고요. 그래서 웹 브라우저가 웹서버에게 데이터를 요청하고 웹서버는 거기에 맞는 데이터를 웹브라우저로 전송해서 저희가 음,
뉴스 사이트의 화면을 보고 검색 엔진의 화면을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마치 위에 있는 이 API의 그림과 굉장히 유사하죠. 하지만 이 웹브라우저 웹서버는 특별하게 HTTP라는 방식으로 데이터를 요청을 하고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받을 때 데이터는 텍스트 데이터인데요. HTML이라는 약간의 형식화된 마크업 랭귀지를 다운로드 받아서 화면에 보여줍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조금 더 HTML이 무엇인지 좀 알아볼 텐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HTTP 방식으로 사용하는 API 규약이 웹 기반 API라고 부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API를 웹서버나 어떻게 구현하는지, 웹서버에서 어떻게 이런 API, 웹 기반 API를 구현하는지는 저희가 알 필요 없고요.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수집한 입장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는 API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만, 요청하고 가져오는 방법만 어, 익히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웹브라우저를 사용해 본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 않게 이 과정을 한번 진행해 볼 텐데요. 한번 계속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HTML은 브라우저가 웹서버로 요청을 해서 웹서버로부터 회신받는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약에 크롬이나 다른 엣지 같은 웹브라우저에서 웹페이지를 보고 계실 때 뭐 페이지 소스 보기 같은 메뉴를 기능을 이용하시면 이렇게 웹페이지에 소스를 볼 수 있는데요. 마크업 랭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꺽쇠로 뭔가 그 어떤 HTML 혹은 스크립트 이런 기호가 특별한 태그가 있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화면이 작아서 지금 어, 일부만 캡처를 했는데요. 굉장히 긴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런 마크업 랭귀지 HTML을 브라우저는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잘 이해하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래픽으로 화면에 표현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웹 기반 API를 만들 거기 때문에 이렇게 HTML로 뭔가 데이터를 받으면 되겠지만 조금 어렵겠죠. 왜냐면 웹브라우저는 이런 복잡한 어떤 그 HTML 마크업 랭귀지를 이해하고 화면에 그릴 수 있지만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이런 복잡한 구조의 텍스트를 분석하려면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굉장히 좀 까다롭겠죠. 그래서 좀 더 수월한 방식의 데이터를 받습니다. 어, 저희가 죄송합니다. 프로그램 B가 프로그램 A에 HTTP로 웹 기반으로 데이터를 요청을 하지만 데이터를 받을 때는 프로그램 A와 미리 약속을 해서 HTML이 아니라 저희가 이전 시간에 봤던 CSV나 혹은 이번 시간에 배울 JSON이나 XML로 데이터를 받도록 그렇게 약속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JSON이나 XML은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다루기가 훨씬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데이터를 받아서 처리하기가 쉽고요. 그리고 프로그래밍이나 혹은 뭐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JSON과 XML은 아주 널리 많이 사용되는 텍스트 포맷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나중에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JSON이 무엇인지 한번 알아봐야 될 텐데요. JSON은 이렇게 마치 파이썬의 딕셔너리처럼 키와 밸류로 이루어진 어, 요소를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리스트처럼 파이썬의 리스트처럼 대괄호를 묶어서 좀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건 잠시 후에 뒤에 보도록 하겠고요. JSON 형태는 마치 딕셔너리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렇게 파이썬 딕셔너리를 만들어서 딕셔너리 객체를 이용해서 바로 출력을 하면 저희가 JSON 형태로 객체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JSON 객체를 만들고 핸들링하는 것은 파이썬에서 아주 쉽고 편리하게 파이썬 딕셔너리와 리스트를 사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웹 기반 API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를 요청해서 받을 때는 앞에서 본 그
파이썬 딕셔너리가 아니라 문자열로 받아야 되겠죠. 텍스트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딕셔너리의 내용이 텍스트로 표현된 내용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네임,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 같은, 그리고 중괄호로 묶여 있는 이런 객체가 아니라 문자열로 텍스트로 프로그램 A가 텍스트를 전송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텍스트로 이렇게 텍스트로 전송하기 위해서 프로그램 A는 데이터 요청을 받으면 어떤 파이썬 객체를 만들고 전달할 파이썬 객체를 만들고 그 파이썬 객체를 JSON 덤프라는 함수로 문자열로 변환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자열을 프로그램 B에게 전송하면 프로그램 B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JSON rose라는 함수로 파이썬 객체로 다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웹 기반 API를 사용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받을 때는 텍스트로 받아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데이터를 주는 프로그램 A가 파이썬 객체를 문자열로 바꾸고 그다음에 그 문자열을 프로그램 B에게 전달한 다음에 프로그램 B가 받은 문자열을 다시 파이썬 객체로 변환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가 JSON이라는 모듈을 사용하는데요. 이 JSON 모듈은 파이썬에서 제공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포트 JSON하고 JSON 덤프로 그 파이썬 객체 딕셔너리 D를 문자열로 변환해서 이렇게 네임,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 과 같은 문자열을 만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다시 프로그램 B에서는 JSON 로즈로 전달받은 문자열을 다시 파이썬 객체로 D2 딕셔너리가 되겠죠. 바꾸어서 이렇게 딕셔너리의 네임 키에 있는 매핑된 값,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API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이고요. 여기서 저희가 ensure ASCII 매기면서를 false로 둔 거는 이 JSON dumps 이 함수는 기본적으로 유니코드 문자열을 저희가 알아볼 수 없게끔 이렇게 16진수로 이렇게 인코딩해서 표현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한글 그대로 표현하도록 이 매개면수를 false로 지정했습니다. 좀 더 복잡한 JSON 구조도 가능한데요. 아까 간단한 JSON 구조를 봤지만 딕셔너리와 마찬가지로 여러 개의 키를 가진 그런 JSON 구조를 만들 수도 있고요. 혹은 하나의 딕셔너리 키에 안에 리스트가 매핑된 그래서 오서 키에 박혜선, 홍길동 이렇게 두 개의 요소가 있는 리스트가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는 JSON 객체 딕셔너리를 여러 개 가진 큰 JSON 리스트, JSON 배열을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리스트라고 말하는 것이 JSON에서는 JSON 배열이 되고요. 파이썬에서 저희가 딕셔너리라고 말하는 것이 JSON에서는 JSON 객체로 이렇게 종종 말을 합니다. 그래서 JSON 객체 안에 JSON 배열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또 JSON 객체를 여러 개 가진 JSON 배열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JSON 문자열을 파이썬 JSON 모듈을 사용해서 객체로 파이썬 객체로 만들 수 있지만 더 편리한 방법은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로 변환할 수 있으면 좋겠죠. 이 방법이 바로 리드 제이선 메소드고요. 함수고요. 그래서 판다스의 리드 제이선 함수에 제이선 문자를 넣어서 호출을 하면 자동으로 슬라이드에 있는 데이터 프레임이 자동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아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키는 이 데이터 프레임의 열 이름이 되고요. 그다음에 각 제이슨 객체는 행으로 하나씩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XML인데 XML은 JSON보다는 조금 더 장황합니다. 아까 HTML을 잠깐 봤을 때 있었던 그런 태그 같은 것들로 구조적인 어떤 형태를 표현하는데요. 하지만 HTML보다는 조금 더 정제된 버전이기 때문에 좀 더 프로그램이 해석하기 쉽습니다. 맨 위에 있는 북이라는
그 태그가 위아래로 크게 감싸져 있죠. 닫는 태그는 이렇게 슬래시로 시작합니다. 북 태그가 있고 맨 아래 슬래시 북 태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런 시작 태그와 종료 태그로 그 안에 있는 어, 다른 태그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에 있는 그 감싼 태그를 저희가 부모 또 그 안에 있는 태그들을 자식이 혹은 엘리먼트, 자식 엘리먼트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또 가장 바깥쪽에 가장 최외곽에 있는 엘리먼트를 저희가 루트 엘리먼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북 엘리먼트 안에 name, author, year라는 세 개의 엘리먼트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문자열로 표현하면 그 아래에 있는 어, x, str과 같은 이런 문자열로 저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파이썬에서는 기본적으로 역시 XML 모듈을 제공하고요. XML etree, element tree라는 모듈 안에 모듈을 et로 저희가 알리아스 해서 쓰기 편하게 알리아싱 한 다음에 et 밑에 있는 from string이라는 함수를 호출해서 이 XML 문자를 파이썬 객체로 변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변환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이 객체 안에 있는 혼자 공부하는 데이터 분석, 밖에선 뭐 2021 이런 것들을 찾으려면 find text 메소드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앞에 북이라는 XML 객체 만들었던 거에서 find text name 하면 자식 엘리먼트 name을 찾아서 그 값을 반환하고요. 그다음에 find text author, find text year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식 엘리먼트에 있는 각각의 원소 요소에 있는 값들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네, 좀 더 복잡한 XML 구조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북스 최외곽에 있는 북스 루트 엘리먼트 안에 각각 북 엘리먼트가 두 개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북 엘리먼트에는 name, author, year가 각각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좀 음, 중첩된 그런 구조죠. 그래서 이런 그 XML을 파싱할 때는 오른쪽에 있는 코드처럼 포문을 사용해서 find all 메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 x2str이라는 전체 음, XML 문자열을 일단 books라는 XML 객체로 바꾼 다음에 find all 메소드에서 book을 찾습니다. 왜냐면 books 안에는 book이 여러 개 지금 들어가 있죠. 여기서는 두 개지만 두 개 이상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find all 메소드로 book을 찾고 그 book에 있는 자식 엘리먼트 name, author, year를 각각 find text로 찾는 코드가 오른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래 출력 결과처럼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내용을 XML에서 추출할 수 있습니다. 네, 어, 이제 책에 있는 내용으로 들어가서 저희가 제이슨과 XML을 배웠는데요. 지금 그 20대가 가장 좋아하는 도서를 찾는 그런 과제를 이사님이 내셨네요. 그래서 저희가 그 도서관 정보 나루에 보면 제공하는 API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의 URL을 보면 호출 URL 부분이 물음표 전까지가 저희가 URL 혹은 URI 이렇게 부르는 거고요. 그 뒤에 이제 파라미터와 값을 넣어서 전달할 수 있는데요. 음, 뭐 start dt, 그 다음에 end dt 이런 파라미터가 있고 저희가 검색하고자 하는 도서의 정보를 가져오고자 하는 기간을 각각 start dt와 end dt에 저희가 넣어서 호출해 주면 됩니다. 이 호출하는 곳은 바로 이 URI, 호출 URL이 되겠죠. 이게 바로 정보 나루, 도서관 정보 나루에 있는 웹서버 소프트웨어가 될 겁니다. 이제 그 아래에 보면 전체 URL이 나와 있는데요. 음, 저희가 리턴 받을 포맷은 JSON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포맷이 JSON으로 되어 있고요. 스타트 DT와 엔드 DT를 저희가 정해줬고 20대가 좋아하는 도서가 필요하니까 age는 20으로 했고요. 오스키는 이제 그 도서관 정보 나루에서 이 API를 그냥 인터넷에 퍼블릭하게 공개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 사용자에게만 인증된 사용자에게만 호출을 허락하도록 구성해 놨습니다. 그래서 인증 URL은 인증키는 도서관 정보 나루에서 요청해서 쉽게 받으실 수 있고요. 받는 과정은 책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URL을 저희가 인증키까지 넣어서 브라우저에 넣어서 바로 호출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JSON 데이터,
저희가 앞에서 배웠던 것보다는 조금 더 복잡하지만 어쨌든 JSON 형태의 내용이 나온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JSON 형태로 브라우저로 받은 거를 전체 문자를 저장해서 파이썬으로 옮긴 다음에 파이썬에서 처리를 해서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하면 좀 번거롭겠죠. 그래서 자동으로 파이썬이 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파이썬에서 브라우저처럼 어떤 URL을 호출할 수 있는 기능이 필요한데요. 이게 바로 리퀘스트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파이썬에서 기본으로 제공하는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는 아니고요. 설치를 해줘야 되는데 다행히 콜앱에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퀘스트를 임포트한 다음에 저희가 앞에 그 도서관 정보 나루 URL 웹브라우저에서 붙였던 걸 그대로 사용해서 어, request get이라는 함수에 그 URL을 집어넣고 호출을 하면 응답 객체 R이 만들어집니다. 이 R 객체에 JSON 메소드를 호출하면 리턴 받은 JSON을 그대로 저희가 파이썬 객체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된 내용이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사용해서 20대가 좋아하는 도서의 목록을 저희가 마음대로 손쉽게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다만 이 제이손 객체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의 왼쪽에 있는 것처럼 리스판스 키 밑에 독스 키가 있고요. 이 독스 키 밑에 각각 독 키가 여러 개 있는 어, 구조로 되어 있고요. 이 독 키에 할당된 제이손 객체가 바로 도서 정보의 실제 딕셔너리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이 구조를 좀 바꿔서 어, 그 앞에 있는 리스판스 독 스톡을 다 없애고 간단하게 그 도서정보 딕셔너리만 따로 추출해서 변환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제가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을 바꿀 때 편리하거든요. 이 과정은 책에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바꾼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 프레임에 바로 넣어서 출력을 하면 네, 화면 아래와 있는 것처럼 어, 저희가 원하는 데이터를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API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API가 무엇인지 그리고 JSON과 API 웹 기반 API에서 가장 널리 사용하는 포맷인 JSON과 XML에 대해서 알아보고 연습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도서관 정보 나루에서 JSON 형태로 API 응답을 받아서 저희가 음, 파싱을 한 후에 그 판다스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는 것까지 과정을 거쳐봤습니다. 이 와중에서 저희가 데이터를 요청하기 위해서 웹브라우저처럼 어떤 웹 서버에 URL을 호출할 수 있는 리퀘스트 라이브러리를 알아보았습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저희가 2장 2절 웹 스크래핑 사용하기에서도 한 번 더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